2021년도 기출문제 전공 B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시 언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변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체, 문자열, 그 다음에 점수, 숫자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줬네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이 돌면서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0부터 n-1번까지 총 n번 포문이 돌게 되죠. 그 다음에 워드라는 배열에다가 값을 넣어주는데, 워드는 n 플러스 1개, 그러니까 0부터 n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거기에 값을 넣었는데, 자, CS에 제일 먼저 이제 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CS의 0, CS의 0이라는 거는 이 CS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프로그래밍 80 요거죠. 이 중에서 서브젝트는 요 앞에 있는 요 문자열이죠. 그거에서 이게 다시 0, 이 문자열 중에서 0이라는 건 제일 앞에 있는 요 P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 P가 워드에 0에 들어갑니다. 자, 워드라는 건 여기 또 문자열이니까 이게 지금 워드죠. 0부터 n번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앞에 이렇게 P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토탈에다가 값을 더해주죠. 토탈은 지금 0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탈에다가 0번째에 스코어를 넣어줍니다. 스코어는 여기 80점이죠. 80점. 자, 그 다음 포문이 한번 돌아서 이번에는 i에 1이 들어가죠. 1에다가는 CS의 1. 자, 다음 거 여기로 왔죠. 여기에 서브젝트의 1. 서브젝트는 역시 이 문자열인데 그 중에서 1이니까 1은 자 0, 1 이렇게 다 함께 들어가는 거죠. y, s가 아니라 아까는 제일 앞에 p였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에 있는 y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y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탈에는 이 점수를 다시 토탈에다가 더해주죠. 이 스코어를 90점 이렇게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돌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다 2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와서 이거에 0, 1, 2 이번에는 t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또 점수 더해주고, 그래서 이 모든 점수를 다 더해주는 거죠. 토탈에는 다 점수를 다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 이 문자열에는 0, 1, 2 계속 늘어나죠. 이 다음 CS의 다음 값으로 넘어가면서 요 글자의 위치도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0, 1, 2였으니까 이번에는 3이죠. 0, 1, 2, 3 H가 들어가겠네요. 0, 1, 2, 3, 4 이번에는 4 요거죠. 0, 1, 2, 3, 4, 5 이번에는 N. 자, 이렇게 하고 0, 1, 2, 3, 4, 5죠. 그 다음에 지금 요 n이 6이니까 여기가 6이죠. 마지막 하나는 비어 있는데, 자, 이 포문이 돌면서 마지막에 i++ 한 번 더 하고 나오죠. 그래서 i는 6이 되고 6에다가 요 종료 문자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죠. 그래서 이 토탈은 이 점수를 다 합친 총점이고요. 자, 다음에 출력을 해줍니다. 워드를 스트링 형태로 출력해줘요. 그래도 이 파이썬이라는 게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실행 결과니까 문자열이 지금 파이썬이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형으로 하나 출력을 해주는데, 이 토탈, 우리가 지금 다 더한 토탈이죠. 이거를 n개로 나눕니다. 지금 6개를 더했는데 6으로 나누니까 결국 평균이에요. 평균 구해보면은 80, 80, 80, 90, 90, 90이니까 평균 해보면 85점입니다. 85점을 써주는데 지금 플로트형으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85.0이 나오죠. 85.0이 나오는데 여기 자릿수가 지금 5자리로 써주고 있어요. 5자리인데 소수점은 2자리. 그래서 소수점 2자리. 그래서 이 앞에 한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85.00 소수점 뒤에 2자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한 칸 띄워주는 거 있고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문제입니다. 정규화. 자, 릴레이션이 이렇게 A부터 G까지 속성으로 주어져 있고요. 후보키가 AC입니다. 다음에 함수 종속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요거를 보이스 코드 BCNF로 분해를 했을 때 릴레이션이 몇 개로 분해가 되느냐 분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키가 AC예요. 자, AC. 자,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다음에 AC에 대한 함수 종속이 제일 앞에 있네요. 그래서 AC가 2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2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 A가 B를 결정하죠. B는 자,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A가 다시 F를 결정합니다. F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B가 D를 결정하네요. B는 D를 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음 D가 또 G를 결정하죠. D, G. 그 다음 B가 F. B가 F. 자, 여기서 이렇게 다시 화살표가 오고요. 그 다음에 E가 C를 결정합니다. E는 이렇게 C를 결정을 하네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게 이제 일단 1NF는 만족을 한다고 전제를 해야겠죠. 원자값을 다 갖고요. 다음 2NF로 가려면은 부분함수 종속이 어디 존재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자, 키가 AC인데 지금 A로 결정되는 요 값들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잘라내면은 부분함수 종속으로 결정되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D F 그다음 D가 G를 결정하죠. 그다음에 B가 F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A가 또 F를 결정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 C, E 이렇게 하고 E가 다시 C를 결정하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게 지금 ENF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NF로 바꾸려면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해야죠. 자, 그래서 A가 B를 결정하고 B가 D를 결정하는 이 관계를 잘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D가 G를 결정하는 것도 잘라내야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D와 G 자, 요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인데 요 앞에는 A, B 자, A가 B를 결정하고 자, A, B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B가 D를 결정해요. 그래서 B가 D를 결정하는 여기가 빠져나와야죠. 자,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A가 F를 결정하지만 B도 F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A에서 F로 가는 요 선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B가 F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행함수 종속 요거를 또 끊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를 이렇게 하나 빼고 그 다음에 B가 F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F가 여기 같이 들어가면은 B가 D를 결정하고 B가 F를 결정하고 B에다 키값 하나 주는 걸로 요 세 개가 다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D는 또 다시 G를 결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좀 하나죠. 그래서 총 4개 여기까지가 3NF입니다. BCNF는 지금 이쪽은 더 나눌 게 없고 자, 오른쪽에서 자, 후보키가 아닌 E가 C를 결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또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E를 결정하려면은 A만으로는 안 돼요. C가 같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렇게 자르는데 이 키값은 A만 키값을 줘서는 안 되죠. 2도 같이 키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A, 2호가 하나 빼내고요. 둘 다 키여야죠. 이때는. 그 다음에 2가 C를 결정한다. 이렇게 두 개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은 BCNF가 끝났죠. 그래서 요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5개. 5개가 릴레이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릴레이션 R이 만족하는 최대 정규형도 쓰라고 그랬네요. 지금 우리가 부분함수 공속 빼내면서 ENF를 만들었잖아요. ENF를 만족하니까 ENF는 그 전에는 ENF를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정규형이라는 거는 1NF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게 원자값을 가진 모든 속성이 원자값을 갖는다 이런 말이 없어서 1NF가 맞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거리긴 한데, 일단은 지금 ENF를 만족하지 않는 게 명확하니까 여기서 원하는 답은 1NF인 것 같아요. 그래서 1NF 아니면은 뭐 제일 정규형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이 5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BDF가 BD, BF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이스코드 정규형이 맞죠. 이것도 보이스코드 정규형입니다. 근데 보이스코드 정규형을 만족하는 최소의 개수의 릴레이션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문제의 의도는 최소한의 개수로 분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써주진 않았는데 좀 애매합니다. 5개, 6개라고 적었을 때 이것이 틀린 답이냐 하면은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입력값이 되고요, y가 출력값입니다. 그리고 요 3번 비트가 최상위 비트가 되고요, 0번이 최하위 비트가 됩니다. 자, XOR 게이트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10, 10이에요. 10, 10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출력을 써라. 자, Y3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1. 자, 그 다음에 이 내려온 1과 요 0이 만나서 두 번째 출력값을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요. 다시 1과 1이 만났으니까 여기는 0. 그 다음에 0과 0이 만나서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1, 0, 0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 출력값이 10, 10이에요. 자, 출력값은 10, 10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출력값이 이 제일 끝에 있는 Y3가 1이려면 이 입력값이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여기 1이어야죠. 그 다음에 이 1과 x2가 만나서 출력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은 1이 나와야지. 1, 1이 만나서 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이 0과 무엇이 만나서 1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도 또 1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 1과 무엇이 만나서 또 0을 만듭니다. 이때는 역시 1이어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입력값은 111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된 회로를 출력이 y0인 y0 요겁니다. 짝수 페리티 오류 검출기로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 입력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출력 y0 값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짝수 페리티라는 거는 이 비트에서 1의 개수가 짝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짝수일 때 오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 비트가 다 짝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 1이 만나서 여기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나서 여기 1이 나오고, 다시 1을 만나서 0이 나오죠.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짝수 페리티는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이 4개일 때, 전부 다일 때 지금 0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입력이 오류가 하나가 있으면은 뭐 하나가 오류가 와서 홀수가 됐다 그러면은 이때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y0 값은 1이 되고요. 다음에 그 이유를 서술할 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짝수 페리티이기 때문에 y0는 오류가 없을 때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있을 때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y0에는 짝수 개수에 따라서 짝수가 그러니까 1의 개수에 따라서 1의 개수가 짝수일 때 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오류가 생겨서 짝수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은 이 값이 1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재기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n이 1이고 2일 때는 n을 그냥 반환을 합니다. 3 이상일 때는 그 앞에 값 2개를 가져와서 거기다 3을 더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죠. 이 더하기 3만 빼놓고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하고 똑같죠. 그래서 알고리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컨커라는 분할 정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자, 1, 2일 때는 그냥 n 반환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2개 반환해서 3 더하는 이 앞에 식을 재기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작성 방법을 보면은 디바이드 컨커 6을 호출을 했어요. 여기 6을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자, 디바이드 컨커 1이 몇 번 호출되느냐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DC라고 이렇게 줄여서 써볼게요. 6이 호출되면은 요 밑에서 이렇게 2번 호출이 되죠.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5 밑에는 또 4, 3 이렇게 가고 3, 2 이렇게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은 요 DC3을 호출을 하면은 DC1이 밑에서 여기서 한 번 호출이 되죠. 한 번 호출됩니다. 2 밑에는 없죠. 1이나 2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n만 반환하고 끝나니까요. 그렇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 DC4 밑에는 DC1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총 세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근데 DC5를 보면은 4와 3이 호출되니까 4에서 한 번, 3에서 한 번. 그래서 2번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럼 6을 보면은 5일 때, 4일 때니까 5일 때, 4일 때 합치면 3번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호출 횟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에 들어갈 코드. 그 다음에 디바이드 컨커 수행 중 발생하는 중복 호출 문제. 자, 피보나치 함수에서도 그렇지만은 중복 호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3 호출했는데 여기서 3 또 계산하고 여기 오면 또 3 또 계산하고 계산했던 걸 또 계속 반복을 해서 중복 호출을 합니다. 자, 그거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서는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요 밑에 문제까지 같이 볼까요? 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6이 호출된 직후부터 그 결과값이 리턴 될 때까지 자, 니은이 이게 몇 번 수행되냐 겁니다. 그러면 이게 6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1, 2일 때는 그냥 n을 리턴하고요. 지금 앞에 거랑 지금 뭐 똑같은 식이죠. 그 다음에 s라는 걸 만듭니다. 자, n 플러스 1개 0부터 n개까지 만들면 이게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죠. s는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1부터 n까지 다 0으로 넣어줘요. 자, 그래가지고 요 앞에 0은 이제 사용은 안 하고요. 1부터 n까지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0으로 다. 자, 다음에 리커시브라는 거를 호출을 해서 자, 여기 이제 6이 들어갔죠. 6이 들어가서 호출이 됩니다. 자, 6이 호출이 되니까 지금 0이 지금 s의 n을 보면은 지금 다 0으로 초기를 시켜줬잖아요. s의 1부터 6까지 다 0입니다. 그래서 0이니까 일단 들어왔죠. 이 품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이나 2인 경우에는
뭔가 처리를 해주고, 지금 앞에 요 경우죠. 요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n 리턴하는 거. 자,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린 지금 0이 아닌, 6이니까 여기 else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순환 호출을 합니다. 리커시브 6이었는데 이번에는 5와 4를 호출하죠. 앞에서 봤던 요 분할 정보 알고리즘이랑 같은 구조예요. 순환 호출을 합니다. 그거는 R이라고 할게요. 리커시브 6을 호출하면은 5, 4, 3 이렇게 호출을 하죠. 그래서 제일 밑에까지 내려오면 결국에는 리커시브 1은 요 1과 2라는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 함수의 목적이 뭐냐면 이 sn에다가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s가 3이면 n이 3이면은 여기 s의 3에다가 요 계산한 값을 넣겠다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1과 2일 때는 그냥 1과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 한 문장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S의 1은 1, S의 2는 2. 자, 요걸 한 문장으로 해결하려면 N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은, 자, 기억에 들어갈 문장은 S의 N는 N.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 두 가지가 다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값과 이 값은 1과 2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3에다가는 S의 3이죠. S의 3에 나가는 1과 2 더한 다음에 3 더해서 6이라는 값이 계산돼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4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리커시브 3과 리커시브 2를 더해서 4에다가 이렇게 넣죠. 자, 근데 여기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 계산할 때 보면 리커시브 3은 지금 우리가 그냥 계산한 값인데 리커시브 2를 볼게요. 리커시브 2는 요 앞에서 한 번 더 계산한 거예요. S의 2라고 지금 넣어줬죠. 여기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리턴 SN을 반환을 한 건데 여기서 다시 들어왔더니 리커시브 2가 또 호출이 됐어요. 2로 호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요 값이 SN 값이 지금 2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이 if문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바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리턴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리커시브 5라는 값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4랑 3을 더하는 건데 4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산한 값인데 이 옆에 있는 리커시브 3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요 앞에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이 다시 호출이 되면은 또 요 if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계산이 됐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S의 N, 즉 S의 3이죠. 요 값을 그냥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다 0으로 들어왔다가 뭔가 계산이 한번 되면은 그 값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리턴문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에요. 동적 계획 알고리즘. 그래서 요 코드는 기억에 들어간 코드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 호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자, S라는 요 배열에다가 최초 한 번은 계산을 해서 넣고, 두 번째 이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그 값을 반환한다. 그렇게 중복 호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한 번 계산한 값은 다시 계산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6이 호출된 직후부터 그 값이 리턴 될 때까지, 자, 니은이 몇 번 호출되느냐. 자, 니은 if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if문 안에 요 else 문장,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해보면은 리커시브 6이 호출되고, 다음 5, 4, 4, 3 이렇게 호출이 됐죠. 자, 2나 1은 요 else 문으로 들어오지 않죠. 요 위에서 끝나니까. 자, 그럼 3번일 때 요게 한번 호출이 됐을 거예요. 3번일 때 호출이 됐습니다. 2번에서는 뭐 호출될 일 없고, 4번에서 또 한 번 호출이 됐습니다. 계산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계산할 때
요 3번이 아까는 중복 호출이 됐었는데 요 앞에서는 중복 호출이 됐는데 지금은 중복 호출 되지 않았죠. 여길 들어오지 않고 바로 리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5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5를 계산할 땐 4랑 3 호출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한 번 계산하면 뒤에서는 다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최초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일 때 한 번 계산하고 4일 때, 5일 때, 6일 때도 마찬가지 한 번. 그래서 1과 2일 때 요때만 요 if문은 위에서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else문으로 한 번씩만 들어가니까 3, 4, 5, 6 이렇게 4번 호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 교육론 문제인데 자, 자료와 정보 영역에서 또 핵심 개념 자료와 정보 분석,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 요소를 적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정보의 종류의 특성, 활용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표현 형태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교육과정 문제, 첫 번째 문제 물어보고 있는데 교육과정 많이 읽어보고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보의 구조화. 정보의 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 내용 요소 읽다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단어예요. 구조화 한다는 거. 이거는 용어를 기록을 해줘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니은에 협동학습을 하는데 자, 수업 방식, 자,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읽어보면은 여기 토너먼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토너먼트라는 게 그냥 축구 경기 할 때처럼 토너먼트 이렇게 올라가는 그냥 단순한 토너먼트라는 용어로 쓰였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 문제에서는 힌트로 쓰이고 있죠. 여기 또 토너먼트 형식으로 또 퀴즈를 푼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수업 방식의 명칭은 TGT죠. 팀게임 토너먼트. 그래서 친구들끼리 토너먼트를 하듯이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목적. 자, 리을은 자 여기 있네요. 모든 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한 평가라 했습니다. 학습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거는 진단평가죠. 자, 진단평가의 목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랑 게임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랑 게임. 자, 그래서 교사가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실력이 비슷한 친구끼리 같이 조를 짜준다든지 이런 모둠 형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을 파악하고 그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끼리 모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게 목적이 되겠죠. 자,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브레인스토밍이네요. 자, 요거에 대한 원칙이 지금 4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교육학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양산, 질보다는 양이고, 그 다음에 뭐 비판 금지하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 그 다음에 뭐 무임승차, 결합 개선을 위한 무임승차,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읽어보면은 이 4가지와 맞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여기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죠. 질보다는 양산해라. 많이 의견 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어군 한 가지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네. 여기 보면은 교사학습 활동 이렇게 쭉 있고 활동지 있고. 자, 그럼 작성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그랬네요. 기억. 자, 이게 어떤 영역이냐?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수업을 하려면은 영역이 지금 우리가 4개 있잖아요.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문제 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알고리즘이 들어간 거니까.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이 되겠고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교사학습 방법. 자, 교사학습 방법 써야 되는데, 자, 이거를 가의 전개 단계를 고려를 했습니다. 자, 전개 단계. 자, 여기죠. 자, 여기를 고려해서 보시면은 문제를 제시를 해줘요. 자,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자, 확인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안을 발표하고. 자, 어떤 문제를 주고 그거에 대한 해결. 자, 실제적인 문제죠. 자, 이거는 그래서 PBL이 되겠죠. 문제 중심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학습자가 표지판을 잘못 배치하면 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피드백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X라는 지점이 있고, 자, Y는 지금 교차로예요. 자, 교차로가 이렇게 있고요. 목적지까지 가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X에서 출발하더라도 목적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이 있어요. 자, 규칙을 보겠습니다. X 중에 하나에 X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 모든 X에서 목적지까지 가야죠. 자, Y에 도착하면 직전에 만난 표지판에 따라 이동한다. 자, 표지판이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요. Y에 올 때는 요 어떤 표지판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은 요 표지판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L이면 왼쪽.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L이었고, 여기 왼쪽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요 Y를 만났을 때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X에 도착하면, 자, X는 지금 끝이니까 끝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은 180도 회전해서 이동한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은 잠깐 지워볼까요? 자, Y에서 이쪽으로 이제 X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X를 만나서 다시 돌아가겠죠. 자, 돌아갑니다. 자, 그때 여기 만약에 L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L이 있으면은 왼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 X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그럼 X를 만나서 다시 나가겠죠. 다시 이렇게 나가는데 이 표지판이 이번에는 R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쪽이죠. 그러면은 오른쪽을 만나서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또 다시 180도 회전해서 돌아갈 때 또 이번엔 또 L을 만나니까 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X와 요 X 두 개의 사이를 계속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떤 특정 지점을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이 과정을 만나게 되면은 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죠.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피드백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이게 이 Y를 기준으로 여기서 L을 만나고 여기서 R을 만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LL 주는 게 아니라 LR 주는 게 아니라 다 L을 주게 되면은 LL 이렇게 주게 되면요. 자, 얘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왼쪽을 만나니까 이렇게 가죠. 여기로 옵니다. 자, 여기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 또 L을 만나면 이렇게 나가죠. 얘를 만날 때 또 L을 만나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 교차로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교차로 내에서 만나는 요 표지판에다가 다 같은 방향어를 써가지고 다 L을 쓰든지 다 R을 쓰든지 해서 이 안에서 반복되지 않고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다 구성을 하면은 빠져나가서 돌다가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 표지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해서 이 교차로를 무한 반복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한다. 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점은 무한 반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 문제 일부러 낸 것 같아요. 자, 작성 방법부터 보면은, 자, 기억 중에서 저작물 보호 조치입니다. 자, 온라인 클래스 관리자로서 교사가 취한 조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사가 취한 조치가 뭐가 있는지 읽어보면 되겠네요. 저작물 보호 조치. 자, 이렇게 읽어보면은, 자, 친구들 얼굴이 나온 이 장면을 캡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친구들 얼굴이, 자기 자신의 어떤 얼굴, 초상권이라는 것도 저작물이다. 보호 조치를 해줘야죠. 그래서 요 내용, 자, 요거를 교사가 취한 조치라고 하나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 한 가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 수업에서 나온 이야기를 또 써줘도 되겠지만 수업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써줘도 되겠어요. 저작물 보호 조치가 어떻게 교사가 처리를 할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CCL을 표기한 저작물을 이용 범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교사가 알려줘도 되겠고요. 이 저작물에 관계된 어떤 조치를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니은으로 가볼게요. 자, 니은의 구성 요소. 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 자, 요거에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저작자 표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그 다음에 변경 금지, 그 다음에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표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림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이 명칭도 기왕이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영문 명칭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말을 조금 다르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다 용어에 맞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TCP 혼잡 제어가 적용된 어떤 단말 시스템에서 혼잡 윈도우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슬로우 스타트, 그 다음에 혼잡 회피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건 기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혼잡 회피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혼잡 윈도우 크기가 1에서 2로, 2에서 4로, 4에서 8, 그 다음에 16, 계속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다가 혼잡 임계치에 도달을 하면, 어떤 임계치에 도달을 하면은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이제 일씩 증가를 하는 거죠. 가산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혼잡 회피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세 개의 중복 에크가 수신이 되면은 딱 그 순간에 혼잡 윈도우 크기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여기 지금 22 정도였다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한 11 정도로 딱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요. 자, 혼잡 윈도우 크기를 1로 변경하고 슬로우 스타트 상태가 되는, 자, 요 지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냥 1로 줄여버리는 거죠. 슬로우 스타트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 증가하는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타임아웃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일반적인 설명이고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세 개의 중복의 그 수신 또는, 자, 이렇게입니다. TCP 타임아웃이 발생한 지점. 자, 세 개의 중복 에크부터 찾아볼까요? 자, 세 개의 중복 에크는 여기 설명이 있죠. 혼잡 윈도우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자, 그것이 발생한 시점이요. 타임아웃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복 에크를 수신하거나. 자, 그래서 중복 에크를 수신한 거는, 자, 요 지점이죠. 여기서 수신을 하니까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절반으로 줄인 거는 이제 요거고, 수신한 거는 여기죠. 그래서 요 지점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TCP 타임아웃이 발생한 전송 시점. 자, 발생하면 혼잡 윈도우 크기를 1로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도 지금 1로 변경을 여기 했는데 여기가 1이죠. 자, 타임아웃이 발생한 건 요 지점이죠. 여기서 발생을 하니까 1로 줄인 겁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B를 적어줘야죠. 그래서 2와 B인데 요거는 순서대로 쓰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적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냥 요 발생한 요 순서대로 2, 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슬로우 스타트 상태인 전송 구간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해라. 자, 슬로우 스타트라는 거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1로 변경하고 슬로우 스타트 상태가 된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우리가 슬로우 스타트는 이렇게 그 혼잡 윈도우 크기가 1, 2, 4, 8, 16 이렇게 지수 증가하는 요 구간인데, 자, 이거를 혹시 모르더라도 문제에서 1로 변경하고 슬로우 스타트 상태가 된다 알려줬으니까 여기 요 C부터 요 순간부터 여기까지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슬로우 스타트 상태가 되면 혼잡 윈도우 회피, 자, 임계치 도달하면 혼잡 회피 상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 임계 상태가 또 요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 C부터 D까지인 거를 요 문장에서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해서 또 알고 있으니까 C에서 D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혼잡 윈도우 크기가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혼잡 윈도우 크기가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C에서 D 구간이 슬로우 스타트다. 그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자, 사원 릴레이션이 있고 동호회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사원 번호가 키가 되고, 자, 동호회 번호가 키가 됩니다. 그래서 또 가입 릴레이션이 주어졌네요. 자, 어떤 사원이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 요게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SQL문, 자, 가입 릴레이션에 대한 SQL, create SQL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주어졌고요. 참조 키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삭제할 때는 연쇄 삭제가 되고, 자, 업데이트 할 때는 노 액션. 자, 노 액션은 리스트릭트라고 했으니까, 자, 삭제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금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에 있는 SQL문. 자, 가장 먼저 개설된 동호회의 개설 연도에 그때 가입한 사원의 사원번호를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성 방법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거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입. 자, 가입은 여기죠. 자, 사원번호를 중복 제거해서 조회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뭘 하냐면 가입 연도로 이제 외부 조건을 넣었어요. 가입 연도가 여기 있는데, 자, 이거 뭐냐 하면은 동호회의 개설 연도. 자, 동호회는 자, 지금 여기죠. 여기에 있는 개설 연도 요걸 기준으로 조회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조회를 하면은 지금 가로를 묶었죠. 요거 세 건이 조회가 되겠죠. 이거랑 가입 연도랑 비교를 하는데, 가장 먼저 개설된 동호회의 개설 연도에 라고 그랬어요. 자, 가장 먼저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2018년도잖아요. 2018년도에 가입한, 자, 요거 이렇게 두 건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은 이 세 건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 만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넣어주면 사실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세 개 어떤 거보다도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2018년도가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족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개설 연도에 라고 했어요. 2018년에 가입한.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를 모두 가져와서 이거보다 뭐 작거나 같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 문장 지리문과 딱 매칭이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직관적인 SQL문은 아니라서. 사실은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미니멈으로 해서 2018년도를 가져온 다음에 가입 연도가 이거인 거 이렇게 가져오는 게 사실 이 문장과는 딱 들어맞는 SQL문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2017이 그럼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는 지금 이미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2017이 삭제될 때는 여기서 연쇄 삭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게 보장이 되죠. 그래서 이 미니멈 값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등호를 넣어주는 게 이 문장과 좀 의미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SQL문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는 이 부등호를 썼기 때문에 이 어떤 부등호를 썼고 요 안에는 리스트를 다 가져왔으니까 여기는 올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에 들어갈 거는 그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딜리트를 해주고 자, 셀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카운트 몇 개가 조회가 되는지 결과값을 쓰는 겁니다. 자, D2인 자, 동호회에서 자, 여기서 D2인 거를 제거를 했어요. 자, 요거를 제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가입 요거는 몇 건이 되겠느냐. 자, D2인 거 보면 삭제를 할 때 캐스케이드잖아요. 연쇄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D2가 없어지면 여기에 있는 D2도 얘 이렇게 삭제가 돼야 돼요. 얘 같이 연쇄 삭제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삭제가 되죠. 그럼 지금 전체 건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건이잖아요. 11건인데 지금 4건이 삭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하면은 7건이 조회가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업데이트. 동호회 여기를 또 업데이트를 하는데 자, 지금 아까 요 삭제되는 거는 지금 없는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자, D3인 거 이번엔 요거네요. 테니스. 자, 얘를 D4로 바꿔라. 얘를 D4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해라. D4인 거 지금 우리 D4로 바꿨으니까 D4인 게 여기 지금 몇 개가 있게 되겠느냐 그건데 D3인 데이터들이 여기 있죠. 요거 이렇게 몇 건이 있는데 자, 이거를 D4로 바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참조하고 있는 얘가 바뀌는데 여기 참조하고 있는 것들이 같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조키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업데이트 할 때는 노 액션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금지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수행을 했을 때 얘네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금지가 되죠. 업데이트 자체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하게 되면 D4인 거는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값은 11 그대로 있게 되죠. 11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 건수니까 11이 아니라 D4인 거는 지금 0이죠. 그냥 0으로 그대로 있게 되고 그 이유를 서술해라 그랬으니까요. 그 이유는 저기 create table에서 이 동호회 번호는 동호회 번호를 참조하고 자, 가입 릴레이션의 동호회 번호는 동호회 릴레이션의 동호회 번호를 참조하고 이 동호회 번호는 업데이트 노 액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업데이트 노 액션이기 때문에 참조하는 이 값은 업데이트 금지 조치가 된다. 네, 그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번 운영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페이지 접근하는 순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현재 적재되어 있는 상태가 주어졌습니다. 자, 페이지 프레임 5297번에 자,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다고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조건 하나씩 볼게요. 24비트인데 자, 주소 10비트,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옵셋이 10비트. 옵셋 10비트라는 건 페이지 크기가 1024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교체를 할 건데, 자, 클럭 알고리즘, 2차 기회 알고리즘. 자, 요거로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름만 다를 뿐이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프레임이 지금 4개라고 했네요. 지금 4개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5297 줬잖아요. 자, 이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갈 거니까, 페이지 크기를, 자, 프레임을 이렇게 좀 길게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프레임 번호가 순서대로 5, 2, 9, 7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적재가 돼 있겠죠. 이 순서대로 3, 여기 밑에 1, 0, 6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우리가 2차 기회 알고리즘이란 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P4 기반으로 운영이 돼요. 기회를 한 번 더 주긴 하는데, 이 지금 3106은 지금 똑같은 기회를 한 번도 안 받은 아이들이죠. 지금 조건이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기회 한 번 다 주고 다시 한번 돌면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처리해주는 그 조건이 P4입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그린 이유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시간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자, 지금 4번까지 처리가 된 거고, 자, 5번부터 해줄 겁니다. 자, 작성 방법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5번부터 13번까지 페이지 폴트 총횟수 써라. 자, 가면서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의 참조 이루어지기 직전. 자, 12 직전이니까, 자, 요 시점입니다. 적재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 지금 같은 경우에는 3106인데, 이 시점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에서 참조되는 가상 주소가 뭐 있다. 자, 그때 10진수를 써라. 6이, 자, 참조할 때 이 시점이죠. 자, 그 다음에 8의 참조가 이루어지기 직전. 자, 8이 이루어지기 직전. 자, 이 시점이에요. 그때 뭐 주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따라가는데, 요 시점에서 뭔가 하나씩 계산하면서 갈게요. 이거를 다 계산해 버린 다음에 작성 방법을 읽으면은 또 2번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자, 5번, 자, 4번 페이지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자, 4번이 없죠, 지금 여기 이 안에. 자, 페이지 프레임은 지금 이게 전부 다니까 더 이상 없어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하는데, 기회를 먼저 한 번씩 주죠. 기회를 주고 3번 기회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자, 이 순서가 바뀌질 않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3번을 교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랑 교체를 하는데 얘가 없어지고 4번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거죠. 제일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이 오른쪽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요 순서로 지금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1번 처리를 하는데, 1번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히트입니다. 얘는 페이지 폴트가 아니라 히트인데, 1번 여기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줬던 거 이거 없어지죠. 없어짐과 동시에 1번이 여기 남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들어온 거죠. 지금 1번은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화살표 우리 표시해 놨으니까 요 문제 보고 넘어가죠. 자, 이때 가상주소가 1324다. 자, 실제 참조하게 되는 물리주소를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24를 보면은, 자, 페이지 크기가 1024예요. 1024 빼주면은 300 남죠. 그래서 1024니까 페이지 한 개잖아요. 그래서 1에 300. 자, 요게 우리가 찾는 물리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주소죠, 논리주소니까 이거를 물리주소로 바꿀 겁니다. 자, 1번 페이지니까, 자, 1번 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의 프레임 번호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4, 요 크기에서 2배 해주면은 2048이니까, 여기다 오프셋 값 더해서 2348이 되겠네요. 자, 요게 여기서 묻는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8번 직전까지 처리해야 되니까, 요 7번, 요 3 처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3이 지금 여기 없어요. 페이지 폴트 발생했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요거 처리할 차례인데, 자 여기 체크 돼 있죠. 한번 기회를 쓴 거니까 바로 교체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3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 요 시점에 팔이 이루어지기 직전 지금 시점입니다. 자, 물리주소로 물리주소가 지금 5200번지예요. 이거로 변환되는 가상주소를 써라. 아까랑 반대죠. 5200도 바꿔보면 되는데, 자, 1024에 5 곱하면은 5120이잖아요. 5200 빼보면은 지금 80, 옵셋이 80 남습니다. 그래서 5개 페이지 번호 간 거니까, 자, 프레임 번호가 5고 옵셋이 80이에요. 프레임 번호가 5니까 지금 여기죠. 자, 이때 논리주소는 4입니다. 4. 여기다가 1024 곱하면은 4096이잖아요. 여기서 옵셋 값 80 더하면은 4176. 자, 요게 논리주소가 되는 거죠. 가상주소. 그래서 가상주소 쓰라 그랬으니까 4176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자, 6번 참조합니다. 6번. 자, 여기 있으니까 얘 없어지고 6번 요 앞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히트입니다. 그 다음에 0번. 자, 여기는 페이지 폴트 발생이에요. 없으니까 하는데, 여기 다 기회 다 사용하고, 자, 얘를 0번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또 페이지 폴트 발생이네요. 8번.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거요. 이미 사용했으니까 얘를 8번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6번 히트예요. 얘를 없애고 제일 앞으로, 제일 뒤로 빼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12 참조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4개의 페이지 프레임에 적재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 자, 여기는 페이지 번호 다 쓰면 됩니다. 0836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0836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는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0번. 자, 0번 또 히트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제일 뒤로 또 빼야죠. 히트고. 자, 그 다음에 4. 4는 지금 여기 없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 발생했습니다. 4는 얘랑 교체가 돼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이게 최종적인 상태고, 지금 마지막 묻는 거는 페이지 폴트 총 횟수예요. 그래서 5번부터 13번까지. 자, 여기부터 요 앞에 거는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그래서 5번 발생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묻는 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성법을 먼저 보고 어떤 시점에 우리가 볼 거냐 이걸 표시해 놓고 풀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공지능 문제인데, 자, 인공지능에 보면은 출제 범위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게 지금 출제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여기 조건에 평가함수가 있어요. fx는 gx 더하기 hx인데, 자, gx라는 거는 요 거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거리가 여기가 5, 4 이렇게 가는데, 다른 경로를 가게 되면은 더 가까운 경로가 있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죠.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등산 경로예요. 그래서 이 각 지점마다 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데 어떤 좀 높은 지점이 있으면은 정상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고도 차이가 큰 이 지점을 오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비효율적인 경로일 가능성이 좀 더 많게 된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 차이를 hx라는 걸로 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요 두 값을 더한 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만으로 하게 되면은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 휴리스틱 함수라는 요 hx 값을 줘서 계산을 하는, 자,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이에요. 간단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GR은 지금 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S에서 시작해서 G로 도착을 합니다. S에서 G로. 자, 그 다음에 Q와 BGT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Q는 방문 후보 집합. 자, 우리가 어떤 지점 S에서 시작을 할 때 갈 수 있는 지점은 연결된 점이죠. 자, 어떤 그 방문할 후보입니다. 지금은 비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방문한 지점. 자, 그거는 비지티드로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add q 이렇게 했는데, 자, add q부터 먼저 볼까요? 자, add q라는 거는, 자, 여기 조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방문 후보 집합 q에 x를 추가하고, 자, 여기 q가 있죠. 자, q를 이렇게 써보면은 q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x를 추가하고, 자, 탐색 정보를 설정한다. 자, 근데 탐색 정보라는 거는 여기 문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A로 가는데 A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C로 간다. S에서 A, C, 자, 이렇게 가는 경로를 기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알고리즘이니까 뭐 구체적인 어떤 구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S에서 자, S를 Q에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S는 지금 시작점이죠. 여기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넘어가요. 자, Q가 비어 있으면은 실패예요. 탐색 실패. 지금 우리는 Q에 하나 넣었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V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는데, 자, get민이라는 거를 해서 V에다 넣어줍니다. 자, get민을 또 봐야겠네요. 자, get민은 이거예요. 자, Q에서, 자, Q라는 집합에서 평가함수 F가 가장 작은 지점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에서 제거한다. 평가 함수라는 건 여기 나와있죠. gx와 hx인데, 자, gx는 탐색 경로의 거리 비용이에요. 자, s에서 c로 갈 때는 4랑 5를 더한 것이 이 gx 값입니다. 이 거리의 합이죠. 그 다음에 hx는 자, 고도 차이입니다. 자, 목적지 고도는 지금 10이에요. 10에서 현재 정점의 고도를 뺀 값입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도가 2니까 빼면 8이죠. 여기 지금 8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4가 나올 거고, 여기도 8, 여기는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는 0이겠죠, 당연히. 자, 여기는 10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요 값을 요 gx 요 거리 값과 더해서 그거를 평가함수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값이 가장 작은 값, 그걸 찾아서 Q에서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니까 S 하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S가 선택이 되고 얘가 제거되고 요 V에다가 S를 넣었죠. 그렇게 하고 add V 해줍니다. 자, 아까는 add add Q였는데 이번에 add V예요. add V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add V는 BGTD에다가 이거 추가한 거예요. 지금 여기 BGTD가 지금 비어 있죠. 얘는 지금 V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S를 지금 방금 제거한 거 S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지금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rint V. 자, print V는 V를 출력한다. 그래서 print 해주는데 여기다가 지금 S 먼저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가 목적 지점이면 그렇습니다. V가 지금 목적 지점 아니죠. 목적 지점은 G입니다.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요. 자, 그렇게 하고 포문이 돕니다. 이렇게 도는데 지점 V와 인접하고, V는 지금 요 S 시작점이죠. 요거와 인접하고 BGTD에 없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인접했으니까 지금 A, B 두 개가 되겠죠. A, B 두 개에 대해서 포문이 돕니다. 그럼 먼저 A부터 돌아야죠. 순서대로. 자, 보면은 Q에 없으면, 즉 A를 먼저 보면은 A가 지금 Q에 없죠. 비어 있습니다. Q가. add Q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add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경로는 기억을 해야죠. 우리가 아까 요 앞에서 봤지만은 S에서 A로 가는 요 경로가 지금 기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요. B죠. 이번에는 B도 없으니까 또 추가가 됩니다. B도 요 경로가 기억이 될 거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돌았어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Q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요 밑으로 내려와서 자, get민을 해줍니다. 자, get민은 A, B 중에서 fx값 최소값 찾는 거예요. 자, A는 지금 요 거리 요 4에다가 아까 고도 차이 계산한 거 8 두 개 더하는 거죠. 12입니다. 자, B는 5 더하기 6 해서 11이죠. 그러면은 최소값 찾는 거니까 B를 찾겠죠. 그래서 B를 제거하고 V에 넣었죠. B를. 그 다음에 V에다가 다시 넣습니다. 자, 요 밑에 Q에 있는 게 V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해주죠. 자, 여기서 요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가 알겠지만은 요 V에 추가를 하면서 출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V에 들어가는 요 순서가 이 출력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린트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요 로직상으로 봤을 때 요 V 요 순서가 출력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V가 지금 목적 지점 아니죠. 넘어가서 자, B와 인접한 지점을 또 찾습니다. B와 인접한 건 지금 S와 D인데 S는 지금 BGT대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럼 D만 보면 됩니다. D가 지금 아직 없죠. Q에. D를 추가해 줍니다. add Q 해줬죠. 자, add Q 할 때 이 경로 기억해야 되니까 경로는 지금 B를 거쳐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지금 정점 V가 B였으니까 이렇게 간 거고, 이렇게 하고 다시 위로 넘어가서 Q가 비어있지 않죠. 내려와서 다시 get민을 해줍니다. 자, A와 D가 남아있죠. 지금 자, get민을 해주는데 여기 A는 12였고 D는 5와 4를 더했어요. 9가 됩니다. 9에다가 지금 고도차 8 더하면 17이죠. 그럼 최소값은 더 작은 값은 A잖아요. 지금 그래서 A를 제거하고 A가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주고 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자, 정점 V는 지금 A죠. 마지막에 추가된 요 A입니다. 자, A와 인접한 거는 S, C, D예요. S는 여기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럼 C, D만 대상이 됩니다. C, D만 대상이 되는데, 자, C는 추가해주면 되고요. C는 이렇게 경로가 될 거고, 자, D는 이번에 여기에요. D는 이미 들어가 있죠. 이미 Q에 있으니까 add가 아니라 modify로 옵니다. modify를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modify 여기로 갑니다. 자, 탐색 정보를 갱신하는 거예요. 자, 탐색 경로가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새로 탐색한 경로가 값이 더 작으면은 그 값으로 갱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D죠. D 무슨 얘기냐면은 D가 아까 B를 통해서 왔었어요. 자, 5, 4 요렇게 해서 왔었죠. 이렇게 왔는데 그럼 더하면 9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A를 통해서 지금 오게 되면은 A를 통해서 왔죠. 이렇게 오게 되면은 거리가 6이에요. 더 작아졌으니까 요 값으로 모디파이를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찾은 경로는 요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디파이를 해줬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get민을 해주는데 지금 두 개죠. D와 C 두 개 중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C는 지금 보면은 9에다가 4 더해서 13이죠. 13이 나옵니다. D는 우리 모디파이 했으니까 요 경로로 봐야죠. 6에다가 더해서 14. 그러면 더 작은 값이 C입니다. 그래서 C를 제거하고 C를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내려와요. 그럼 C와 인접한 A와 G가 있죠. 그 중에서 A는 이미 방문했어요. 빼고 G만 add 해주면 되겠죠. add Q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없으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 또 getmin 해주죠. D와 G 중에서 하는데 D는 아까 계산했었죠. 14였습니다. 14. 그 다음에 G는 계산해보면 G는 이렇게 갔잖아요. 경로가 이렇게 해서 갔었죠. 그래서 9, 15 15가 계산이 됐었죠.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더 작은 값 14가 선택이 되겠죠. 자, D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D가 없어지고 D가 이렇게 내려오죠. 자, 다음에 D와 인접한 A, B, G가 있는데 A, B는 이미 들어갔어요. 자, G만 보면 됩니다. G만 하는데 이미 지금 G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모디파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경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D를 거쳐서 6, 16입니다. 16인데 아까 갔던 거리 그 경로는 15예요. 15고 이렇게 가면 16입니다. 더 작은 값이니까 얘로 바꾸지 않죠. 기존 경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모디파이 과정 겪었고요.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겟민 해주는데 이번에는 지금 큐에 아무것도 없어요. G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목적 지점, 자, 여기 이제 if은 이제 들어오네요. V가 목적 지점이냐? 목적 지점이죠. 그래서 V의 탐색 경로를 반환을 해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Q가 비어 있고 V는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 프린트하는 순서가 좀 요 순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출력 결과. 자, 기억의 출력 결과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순서죠. 지금 프린트 여기다 계속 작성을 했어도 똑같은 결과였을 거예요. 이렇게 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출력 결과 가운데 출력 시점의 평가함수 F값이 최대인 지점과 그 값을 써라. 자, 우리가 계산했을 때 S는 자, 순서대로 우리가 다 기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기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도 차이가 10이니까 거리는 없으니까 10이죠. 10. 그 다음 B를 보면은 5에다가 6도니까 11. 자, A는 아까 12였었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 그 다음에 C는 9에다 4도니까 13. 13이죠. 그 다음 D는 아까 요렇게 업데이트 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6 더하면은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G는 아까 우리가 선택된 경로가 요 경로죠. 15. 그래서 지금 최대값은 지금 15예요. 15고 그 다음에 최대인 그 지점 최대인 지점을 먼저 쓰라고 했네요. 자, 지점은 G고 그 다음에 그 값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트 될 때잖아요. 프린트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경로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아까 이렇게 오게 되면은 9에다가 8 더해서 17도 계산이 됐었는데 이 17은 우리가 선택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선택되지 않아서 출력되지 않은 값이니까 이런 거는 제외하고 실제로 출력된 값 중에서 15G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아까 운영체제 문제도 그렇고 지문이 되게 길고 이거를 읽으면서 계산을 수행하면서 계산도 복잡하고 틀릴 가능성이 좀 많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풀 때는 우리가 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지문을 읽을 때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어떤 사전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고 또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고 꼼꼼히 읽으면은 풀 수 있는데 말이 쉽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021년도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